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기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지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제가 4시 50분까지 맞춰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진짜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조금이라도 유익한 자리가 됐으면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말로 이렇게 하려다가 좀 전달을 위해서 어저께 그저께 한 10시간 이상을 들여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참선하시는 분이 저희 선친 아버님이십니다. 2016년에 98세로 돌아가셨는데 한 50년 동안 인생 후반부에 한 50년 동안 호흡 수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숨 쉬는 방법 잠깐 바꾼 건데 어떻게 저는 이제 아버지니까 젊었을 때 50 전까지의 아버지랑 50 이후의 아버지를 이제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전자공학하고 엔지니어니까 뭔가 이제 지적인 호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저도 한번 흉내를 내보고 거꾸로 저희 이제 선치는 몸으로 50년 동안
수련을 하셨지만은 전 옆에서 이렇게 좀 관찰자의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50년 동안 안 하고도 저런 비슷한 경지에 갈 수 있으면은 참 인류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2년 전에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정년했는데요. 정년하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 여유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쪽에 이제 저도 수련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문헌도 찾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저 외에 이제 처음에 1919년 지금 말씀드린 이제 석천 박희선 박사라는 저희 이제 선친 덕분에 이제 제가 여기 앉아 있고 생활참선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감히 창시자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 제도권 내에서 생활참선이라는 말을 처음 상표 등록을 하셨어요. 특허청에다가. 그래서 그냥 참선하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불교의 어떤 수행 방법으로 돼서 이게 불자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들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건 그게 아니라 인류의 숨쉬는 모든 인류가 이제 같이 해야 될 그래서 뭔가 뭐를 좀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활이라는 게 하나 들어갔고 또 하나는 보통 참선이나 명상, 수련, 기도하면은 어떤 특정한 때에만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숨 쉬는 거는 잠잘 때도 하고 24시간 숨을 쉬니까 더군다나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거 숨 쉬는 거를 이렇게 바꾸면은 훨씬 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런 효과가 있어서 생활을 하면서 하는 참선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생활 참선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상표 등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922년에 불현 이기영 박사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리고 거기 잠깐 이제 곁들여서 이제 55년에 제가 태어났다고 적었습니다. 이기영 박사님은 제가 74년에 이기영 박사님이 제가 불자에서 한국불교연구원이랑 이제 구도회 이런 기관을 창설했는데, 제가 그때 학생 때 우연히 이분 강연을 한번 들어갔다가 아주 눈이 번쩍 띄었어요. 와, 이렇게 지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2시간 동안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원고도 없어. 그냥 딱 한번 말씀이 시작되면은 거기서 쫙 연결이 돼가지고 2시간 동안 그냥 섭렵을 하시는데 불교에서부터 철학에서부터 제가 완전히 그냥 사람의 매료가 돼가지고 불교 이전에 그래서 부지런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구도회라는 그 모임에서 사철순례도 하고 했는데 그때 마침 또 우리 청년부의 지도법사가 동국대학교 교수님 계시다가 이제 정년하신 정병조 교수님이 지도법사였고 또 역사학과에 이제 김상현 교수님 두 분이 이제 그때는 동국대학 아니었는데 같이 이렇게 활동하다가 이제 저희 선친이 87년도에 그러니까 87년도면은 정년하셨지 1919년생이시니까요. 정년하시고 과학자의 생활 참선기라는 본인이 이제 보통 참선하고 그러면은 조금 문과 쪽 분들이 많은데 이분이 이제 금속공학 전공하신 이제 엔지니어니까 그래서 과학자의 생활 참선기라고 본인이 5년 동안 수련했던 그거를 그냥 일기식으로 이렇게 책을 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호흡법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조금 이제 추상적인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너무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폭발적으로 돼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우리 집에 와서 이것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됐고요. 내가 이제 96년도에 이경 박사님이 동국대학에서 정년하시고 세계불자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하시다가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저도 2년이 돼가지고 99년도에 대전에서 이제 서울로 와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선친이 한 10년 동안 뭐 이런 거 호흡한다고 그러는데 선친은 서울에 계시고 저는 이제 대전에 있고 그래가지고 전혀 뭐 관심도 없고 그냥 뭐 그런 거 하시나 보다 그러다가 이제 동국대학에 오게 돼가지고 보니까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도 덕분에 동국대학에 오게 된 덕분에
그래서 이런저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출장치고 호흡 명상이라는 이런 그 영광된 자리에 함께 됐고요. 마침 또 보니까 오다가 이렇게 저 팜플렛 보니까 내일이 이영 박사님 탄생 100주년 기념이라고 내일 동국대학에서 기념 또 그 심포지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인연이라는 게 한 100년의 인연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고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여기를 오신 분들은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인생에 오늘 이전이랑 오늘 이후에 조금 달라지실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이왕 오셨으니까 저랑 같이 시간을 한번 주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설명은 좀 많이 그냥 그림 이런 걸로 하고 제가 4시 50분까지 끝내야 되니까 45분서부터 한 5분 동안 실제 호흡을 여기서 같이 이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게 이렇게 배우기 쉬운가? 5분 동안 해가지고 본인이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일상생활이나 아침이나 저녁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하다 보면은 이제 느낌들이 각자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일생 그 호흡법으로 하면은 저희 선친이 경험했던 거에 이제 일부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참선이랑 요즘 또 명상, 마음 챙김, 호흡. 근데 이게 영어로 가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참선이나 명상이 이제 원래 동양적인 인도, 한국, 중국 이렇게 일본 된 건데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어가 영어 용어로 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참선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그 우리 조계종에서 이렇게 그 가나선하는 것처럼 이제 화두 메디테이션, 뭐 옥스퍼드 봐도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선을 일본말로 하면 제인이니까 이제 또 제인이라는 용어도 이렇게 쓰이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뭐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집중입니다. 집중해서 오는 마음의 고요함은 일반적인 거고 이게 이제 종교적인 불교에서 이렇게 하면 깨달음이 돼야 되니까 면목이 없으면 이 먹고 이런 공안들 유명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 대한 이제 그 깨달음의 공부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메디테이션이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가면서 그건 이제 그냥 명상으로 누구나 다 하는데 요즘 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게 마인드풀니스라는 게 대두되는데 이거는 또 뭐 마음 챙김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제 호흡 명상은 제일 최근에 나온 용어인데 제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나름대로 breath awareness, 호흡을 인식하는. 그래서 요 개념은 이제 각자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메디테이션이 뭐 그냥 내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엄청난 비즈니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그 스마트폰이 되면서 앱에서 캄이라고 이거는 한국에도 한국말로 번역돼 가지고 캄 하면은 나와요. 이게 2012년에 처음 오픈을 했는데 가입자가 거의 다운로드가 1억 정도 돼 가지고 이게 우리 그 유니콘 스타트업 이런 유니콘 얘기하고 전에 이게 기업 가치가 벌써 몇 년 전에 한 2조 원 정도 됐어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돼 있는데 제가 호기심에 다 가입해 봤어요. 여기 있는 거 다 가입해 봤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헤드스페이스라는 것도 2012년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앱들이 한 4,500개 있고 대한민국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잘 아시는 이제 해민 스님이랑 또 외국인 다니엘 투더가 만든 이제 코끼리라는 앱이 있는데 이건 2019년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보라고 유정은이라는 젊은 여성분이 벤처 사업가죠. 심리사 하다가 이제 이 앱을 만들어서 했는데 요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뭐 한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가입해서 했는데 한번 통계 이렇게 보면은 캄 헤드스페이스 미국에서 해가지고 이게 연 가입비가 5,900원이에요. 캄은 제가 다 가입해 봤어요. 그리고 한번 다 훑어봤어요. 어떤 내용인가. 헤드스페이스는 8만 9천 원 연에
마부는 1년에 34,000원, 그다음에 코끼리는 35,000원인데 이게 매년 지금 두 자릿수 이상 지금 우리 세계 인류가 한 75억 명 정도 되는데 지금 1억을 넘어가지고 거의 뭐 2억 계속 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만치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앱들을 그러면 누가 만드는가? 이렇게 보면은 크게 카테고리가 두 개인데 카미랑 코끼리는 전혀 카미랑 마부는 전혀 수련 안 해본 사람이 그야말로 사업가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명상 음악 이렇게 들어주고 뭐 마음이 우울할 때 잠이 안 올 때 뭐 이런 카테고리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그리고 헤드스페이스랑 코끼리 헤드스페이스는 이제 그 티베트 인도 이런 데 이제 수련하던 그 미국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해보니까 좋아서 이제 직접 한번 내 수련법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제 해가지고 했고 뭐 코끼리는 잘 알다시피 이제 해민 스님이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련을 자기가 전혀 그 어떤 그 오랜 수련을 안 하고서도 그냥 사업적으로라도 이렇게 해도 이게 굉장한 그 보급도 되고 또 이제 비즈니스도 된다. 그래서 그럼 이게 공짜도 아니고 자기 돈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가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엉망이상식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앱 사용하는 데에서 당신은 이거 해가지고 뭐가 좋아졌냐 이렇게 하니까 다들 어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다. 뭐 분노가 해소가 됐다. 불안감이 해소가 됐다. 기억력이 증진이 됐다. 불면증이 완화가 됐다. 뭐 행복감이 증가가 됐다. 그다음 면역력이 강화가 됐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이제 효과를 여기 보면서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근데 근래에 와가지고 보면 한 10년 전서부터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누가 이제 모여가지고 수련해서 이렇게 자기만의 그랬죠. 어떤 뭐 사업적으로 돈 받고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물론 이제 예전에 단전호흡 이런 것들은 일부 이제 돈 받고 하는 게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동양 사람도 아니고 거꾸로 이제 뭐 서양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했더니 지금 상황이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게 필요한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7, 8가지 효과가 있다는 게 거기에 다 지금 절실하게 불안하고 뭐 불면증에 스트레스에 뭐 면역력 약화에 다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물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불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이렇게 종교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뭐 오래전부터 했던 거지만은 그거 플러스 뭔가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이게 이제 메디테이션이라는 게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인류가 가보지 못한 현상이 이렇게 다방면으로 나왔는 게 우리가 그 인류 진화에서 알다시피 환경이 달라지면은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게 이건 뭐 이때까지 지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매번 홍수, 가뭄, 지금 뭐 거기에 따른 식량, 물, 질병,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거의 이제 뭐 환경 변화랑 밀접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계속 이거보다 더 센 이제 바이러스가 올 수밖에 없다. 걔네들도 살아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산업혁명서부터 한 200년 된 이 과학기술 변화가 이쪽은 뭐 제 전공입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의 그 엄청난 산업기술 변화를 했지만 그거를 총체적으로 하면은 결국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으로 왔을 때 이게 사회가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 이게 그다음에 또 사회적 변화, 우리 그 고령화.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이 뭐 저출산은 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일단은 지금 65세 이상이 우리나라가 17%인데 일본은 27%인데 우리가 뭐 앞으로 30년, 2050년이 되면 세계에서 제일 빠른 65세 이상이 우리나라가 30%가 넘게 돼요. 2050년이 되면.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그게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 가는 첫 경험 뭐든지 처음 가는 데라든가 아무리 내가 이사를 가도 좋은 환경이라도 처음 익숙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크게 국가라고 이제 4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volatility
안정되지 않은 거. 우리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뭔가 불안하고 그게 다 스트레스로 쌓여요. uncertainty, 불안해서 complexity, 엄청 복잡해요. ambiguity. 이게 예전부터 뭐 다 이렇게 인류 문화 발전이 다 이런 미지의 세계를 간 건데 이제까지는 과거의 경험이 내가 미래를 사는데 도움이 됐는데 이제는 과거의 경험이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잘못 알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 미래 사는데 큰 해가 된다. 그 대표적인 게 학생 그러니까 자식들 하면은 무조건 대학 보내야 되고 인서울에 보내야 되고 과거는 그렇게 가지고 인서울에서 대학 졸업장, 학부 졸업장 가지면 취직도 잘 되고 그게 부모님들이 어, 자기 자식을 위한 최선의 그 학비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마이너스 효과가 그 학생들 20대 그 청춘에 4, 5년을 대학에서 보내고 학비에 뭐 아무리 해도 1년에 한 1,000만 원은 쓰니까 4, 5천만 원 쓰고 본인이 잘 그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전공에 와서 20대 후반이 돼가지고 졸업장 하나 딱 받으면 옛날에는 취직이라도 보장이 됐는데 지금 우리 동국대학은 저 취업 잘 되지만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얘기하면은 취업률이 50% 이하거든요. 이게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닌데 과거에 그게 좋았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얘기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동국대학이니까 전체적으로 대학의 미래가 뭐 세계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 고령화란 초저출산이니까 세계 1등 초저출산이니까 이제 대학의 앞으로 변화가 더 심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범위를 좁혀서 동국대학의 앞으로 10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진짜 심각하게 모든 구성원들이 생각을 하면서 지혜를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제가 이 얘기하면은 이게 양면의 칼인데 저는 2년 전에 동대 정년하면서도 제가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20년 동안 이제 그 동국대학에서 재직하고 나가면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립 서비스가 아니라 동국대학이 앞으로 10년 내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어떤 대학보다 제일 크다. 저는 그래서 그냥 숫자적으로 뭐 국립대학은 뭐 국고가 이제 들어가니까 사립대학 중에서 내가 넘버 3에 동국대학에 간다 하고 나름대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확신을 했는데 그랬더니 조금 이거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이 젊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잠깐 또 잘못 생각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도 얼마나 시달리는데 자기는 또 이제 떠나니까 무책임하게 그런 소리 하다가 진짜 우리 총장님이나 이 사장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남아있는 사람 어떻게 알아? 이거 녹음된다니까 진짜 조심스럽네.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면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근데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확신을 합니다. 동국대학이 사학에 왜냐하면은 이 사회 아까 이 사회의 변화에 제일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명상도 이렇게 하지만은 제일 적응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대학이 저는 동국대학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올해 그 우연히 이렇게 와가지고 6월 17일부터 19일 날 동국대학에서 그 벌써 3회째를 했더라고요. 인터내셔널 메디테이션 엑스포를 했는데 제 생각이랑 딱 맞았어요. 거기 나와서 이 강연하시는 분들이 전부 하버드 의과대학, 뭐 세계 초일류, 브라운 의과대학, 에머리 대학, 뭐 독일의 막스 프랑스, 한국에서 카톨릭과 대학이 조금 그래도 좀 앞을 보고요. 카톨릭과 대학, 강원대 의과대학, 경희대 한방대 경희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서는 참여를 했는데 동국대학교의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에서 참여를 안 하셔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꼭 왜냐하면은 벌써 앞선 데서는 이 명상이 뇌과학, 신경과학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이 호흡이 왜 그 단순한 호흡이 우리 뇌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학문 분야로 벌써
명상신경과학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세계적으로 동국대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청년 포텐셜이 있는데 벌써 이런 그 메디테이션 엑스포 그 자리를 마련한 거는 굉장히 잘 됐는데 여기 이제 그 주최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이제 주역으로 나서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할 때는 동국대학에서 더 많은 발표가 있을 거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왜 이제 그 명상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만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뭐 다 떠나가지고 불멍만 해도 이제 좋아지는데 좋아지니까 불멍 이런 거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뇌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우리가 그러면은 그 불안감, 그 고뇌, 번민, 뭐 망상 이게 다 뭐냐? 딱 인류의 생존을 위한 그 진화 발전 과정에서 두 가지 어마어마한 인간의 그 뇌 기능이 하나가 우리가 기억이라는 다른 동물이 못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는 그 엄청난 그 기능인데 이게 기억을 통해서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더 고등한 지식인 미래 예측 기능인데 이거를 통해서 또 미래에 대한 그 상상의 나래로 가는데 이게 문제는 좋은 그 생존을 위해서 좋은 기제로 해서 발달된 이 뇌 기능이 지금 스트레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불확실성이라든가 그 부과라고 제가 표현했던 그래서 전부 네거티브에서 나를 내가 자꾸 갈구는 거야. 나를 내가 갈구는 거. 그래서 이 결국 한마디로 명상의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단순화시키면은 주의력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거. 주의력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이제 재밌는 제가 그 자리에 안 있어서 진짜 그러셨는지 안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직접 숭산 스님이 일찍이 이제 그 미국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많이 있죠 제자 외국인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저 화계사에서 거기 계시다가 지금 이제 그 대전 옆에 계룡시에 무상사라는데 이제 헤드쿼터를 하고 열심히 수련하고 계시는데 하도 그 거기 그 뭐 하버드의 제자들 이런 책도 있고 이제 보스턴에서 처음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거기 멀쩡히 그렇게 그 인텔리들이 자꾸 이렇게 숭산 스님 뭐 동양에서 온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도 닦으러 뭐 한국이라고 옛날에 한국은 잘 몰랐지 요즘은 잘 간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가족 애들이랑 이제 마지막 식사를 숭산 스님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애가 그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빠가 여기서 뭐 가족 다 떠나가지고 한국이라는데 도 닦으러 간다 그러는데 이제 거기 이제 그 메스터 승산 스님이 계시니까 승산 스님 저기 그 도가 뭔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그 닦으러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이제 그 차이니즈 레스토랑에서 이제 국수를 먹고 있다. 그래서 승산 스님이 지금 국수를 맛있게 먹는 게 이게 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저도 이제 처음에 그거 보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하셨나 보다 하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와 이게 그 이제는 제 입으로 누가 진짜 물어보면은 뭡니까? 그 뭐 지금 여기 now and here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이거 얘기하는데 근데 뭐 어저께 뭐 어떤 뭐 했던 얘기 미래 이거 내가 이거 돈 꿔줬는데 이거 이제 이거 어떡하지 뭐 지금 뭐 내일 빚 갚을 거 있는데 이거 지금 돈이 마련이 안 됐는데 어떡하지 또 뭐 핸드폰 이렇게 이제 뭐 메시지도 보고 이게 아니라 지금 있는 순간에 요 순간 요 자리에 진짜 충실할 수만 있으면 그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게 이제 하나의 수련법이라고. 이거는 저 나름대로의 이제 해석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호흡 수련하는데 이거를 이제 만드신 분이 이제 만들었다기보다 하여튼 본인이 깨우쳤어요. 그 계속 방법을 달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거기까지 흉내를 내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또 1919년에 저희가 한경북도 두만강에 이제 경성에서 태어나가지고 했는데 그 깡촌에서 일제시대 때 43년에
일본의 그 제국대학이 네 군데가 있는데 동북제국대학 센다인데 거기 금속공학과라고 엔지니어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최고인데 그 깡촌에서 거기를 그 데려갔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 왜 저희 선친이 하여튼 수학을 무지하게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너는 한번 가서 해봐라. 그래가지고 43년도에 동북제대를 졸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경성에 그때 이제 광산전문학교라는 데가 있었는데 광산전문학교에 이제 교수로 20대에 와서 해방을 맞아가지고 그게 이제 광산전문학교가 서울공대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공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60년대, 69년대 50세가 돼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외국에서 그 유학한 이제 박사들이 막 이렇게 오는데 이제 박사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50세 때, 51세 때 일본 동경대학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저희 선친이 술을 무지하게 잘하세요. 그 옛날에 이제는 술 마시기 대회 이런 것도 있었다는데 그 서울시 대표로 나가가지고 마시고 이제 이랬는데 그러니까 50세 때 이제 가서 젊은 20대 학생들이랑 더군다나 이제 금속공학이 완전히 이제 고체 양자역학 물리거든요. 물리랑 수학인데 아무리 수학을 잘했어도 이제 50세가 돼가지고 도저히 공부를 못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서울대학 교수라고는 와서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박사한다고 왔는데 그래도 고민하다가 신문 쪽지를 딱 보니까 거기 어디 사찰에서 그 참선 이런 걸 하는데 뭐 참선을 하면은 머리가 좋아지고 그래서 진짜 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거기 가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아주 운이 좋았던 거예요. 거기 그 경산노사라고 일생 참선만 하신 우리나라 이제 성철 스님이랑 이렇게 일본에서는 하여튼 최고로 참선하면 마침 그 사찰에 우연히 갔는데 가지고 거기서 5년 동안 참선을 하시면서 그 한 몇 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점점 뭐 머리도 좀 돌아오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우리 사찰도 그렇죠 일본 사찰도 뭐 참선하는데 호흡을 어떻게 하라라고 호흡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는데 이분이 이제 완전히 그 엔지니어니까 그 호흡을 이렇게 하니까 뭔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이제 그건 다 생략하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호흡법을 이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뭐 논문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사히 박사학위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서울대학으로 안 가시고 이제 동국대학 아니 저기 국민대학으로 가셨어요. 이제 국민대학에 이제 공학부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10년 계시다가 이제 정년을 하셨는데 거기서 9년 동안에 금속공학 쪽의 전 분야 뭐 야금도 있고 뭐 고체물리도 있고 뭐 주물도 있고 뭐 우리 전자공학에 이제 통신 뭐 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책을 한 권씩 다 쓰셨어요. 10권을. 그러니까 9년 동안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그것도 자기 전공 분야 우리 저기 선진의 전공 분야는 이제 학금이셨는데 책을 10권을 썼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고 정년하시고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하셨으니까 87년에 과학자의 생활참선 일기라는 거를 딱 책을 쓰니까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와 해가지고 이거를 배워달라가 이제 우리 집에 우리 뭐 도장 낸 것도 없고 한데 맨날 찾아와가지고 이제 귀찮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계속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랑 같이 뭐 같이 수련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막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95년에 77세 때 6,654m 히말라야 메라피크를 무산소로 이 노인네가 등증정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001년에는 키르만자로에 가셨고 2003년에 에베레스트 5,400m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베이스 캠프에서 42km 마라톤을 뛰고 오셨어요. 85세 때. 그리고 88세 때는 이제 저도 지금 아직 지금부터 뭐 70도 안 됐는데 막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데 원주율 소수점 이하 1000자리 랜덤 넘버를 그냥 20분 동안 줄줄줄줄 외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이제 그 계속 있는 사진 제가 잠깐 해서 이게 그때 77세 때 메라피크 가면서 이제 힘들면은 아무 데나 앉아가지고 이렇게 참선하셔가지고 다시 이게 무슨 무협지에나 나올 듯한 이제 그런 그래가지고 높은 데 이렇게 좀 가신 분 알지만 3000m만 넘어도 우리가 뭐 칠레 페루 남미에 가서 3000m만 넘어도 이게 고산 산소가 반으로 되기 때문에 호흡이 안 되는데 6600m 되는 데를 무산소로 77세 되시는 분이 여기를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기네스북에 등장이 됐어.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이거 요즘 뭐 페이크 뉴스도 많거나 다 뻥이야 뭐 이래 버리면은 뭐 사실 그거 뭐 입증하기도 뭐하고 그러는데 마침 이제 이런 거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산소 등정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히말라야에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등정 50주년을 해가지고 이제 골든 주빌리라는 게 이제 50주년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기념 그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전부 20대 친구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 85세 때 2003년이니까 1919년생이니까 85세시죠. 여기서 5,400m에서 볼 때 남체라고 이제 올라갈 때는 고산 적응을 하려고 한 열흘 동안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거를 5,400m, 3,400m까지 그게 이제 42km 되는 모양이에요. 그 고도 차이는 이제 그 2,000m인데 거기를 그냥 완주해 가지고 골인을 하시고 이게 저희 집이 다 고혈압 집안이라서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젊었을 때 일종의 방탕한 생활을 하셨냐, 뭐 술 마시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뭐 혈압도 높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일찍 가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그것도 뭐 젊었을 때부터 참선한 것도 아니고 51세에서부터 물론 이제 불자라서 사찰은 열심히 다니셨지만은 또 이제 사찰 가서도 또 이제 곡주 마시는 그 재미에 이제 뭐 사찰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51세에 참선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저는 다른 사람이 뭐 이런다면은 저도 그냥 안 믿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 이거를 이제 내가 좀 밝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88세 때 원줄 이것도 사람이 안 믿으니까 뭐 누가 보고한다 뭐 그러니까 이제 글로 쓰고 선진이 이제 일제세서 일본말하고 이제 영어하고 그러니까 또 한글로 뭐 3.14157이 뭐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 하는 거는 무슨 뭐 외우는 법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일본말로 또 뭐 사안이 있지 요원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말로 하시고 영어로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외우는 것들 그냥 사진 찍듯이 이게 이제 원주율 다 아시죠? 이게 그 무한 랜덤 넘버에 3.141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에서부터 500개가 이거를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1000까지는 또 그래서 이게 1000자릿수 이게 반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반복 구간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진으로 이렇게 찍힌대 사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침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 했던 그 종이가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크게 이렇게 놓고 벽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걸 이제 참선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냥 찍는 거예요, 찍는 거. 그래도 이제 몇 개 틀리는 게 있죠. 그럼 이제 틀리는 부분은 이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도 자꾸 이거 뭐 할 테니까 이거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몇 개 틀렸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다시 했다가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한 번 딱 했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계속 그 노력은 하셨겠지만 어쨌든 참고 불가사의한 그런 거를 하고 그래가지고 75년부터 84년까지 국민대학에 이제 계시면서 9년간에 10권이 책을 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어디서 또 다 베킹인 거 아니냐 이건 도저히 인간이 그럴 수가 없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그 국민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물론 이제 학장 대학원장 하시고 이제 총장
까지 이제 선출되셨다가 뭐 그때 전두환 정권 때 조금 학생들 이것도 녹음되는 거니까 하여튼 학생들 처벌하라는데 이제 안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재단에서 다 해가지고 교육부에 올려가지고 총장 취임까지 하셨는데 어 이제 취소돼가지고 또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 총장 한번 하려면 아시다시피 또 그 1년 동안 또 선거운동하면 매번 그냥 술 마시고 이러는데 책을 10권을 줬다니까 이게 페이지가 10권 페이지가 3,70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이게 전부 원고지로 써가지고 그걸 다시 하고 또 이게 이제 그 공학책이니까 그래프가 여기 통계로 있는데 3천 또 한 900개 정도 이제 그 그래프가 있고 그 그래프 거기다가 또 다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이 도저히 내가 생각해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할 일이 아니다 그랬는데 10년 동안 그 낮에 술 드시고 이렇게 해도 밤에는 딱 결과 보자고 앉으셔가지고 요 조그만 집에 요만한 책상이 있어요. 여기서 2시간씩 주무시면서 피곤하면은 또 한번 잠깐 참선하고. 그래서 이게 하도 이제 누가 베낀 거다, 뭐 번역한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금속학계에 검증을 요청했어.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게 이런 증서는 역대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공학총서 10권 단독 저술 확인. 대한군사공학회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하나 발행을 해줬어. 하여튼 그리고 이제 87년대 과학자생활 참전기하고 그 뒤에도 이제 뭐 몇 권 책이 있어요. 백과포 건강혁명 그리고 젠 메디테이션인데 A Scientist Guide to Zen Meditation이라고 이제 영어 책도 하나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책은 오른쪽이 저희 선친이고 왼쪽이 히라야마라고 또 이제 전설적인 이때 선친이 90세고 히라야마 씨가 1911년생인데 우리 선친보다 8살이 많았죠. 98세 이제 두 분인데 저희 선친은 아쉽게 이제 98세까지 사시지만 이분은 2007년 107세까지 사시고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일본에서 아주 이분은 이제 의사신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거를 좀 일본에 보급시켜 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아버지가 책 써봐야 뭐 아버지 누군지도 모르고 일본 사람 아니니까 그럼 자기랑 대담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생활 참선 이게 일본말 낭아이키 장수 진세이노 스즈메 추천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히라야마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이제 이 호흡법을 배우는 대담 형식으로 한 책도 이렇게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45분이 됐으니까 실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제가 아니 이렇게 달라지면은 뭔가 사람 몸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마침 그때 그 2006년도에 우리 집에 했던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이거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보자. 도대체 몸이 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래가지고 이걸 냈더니 진짜 이게 아마 지금 이제 논문들이 이런 특히 이제 하버드 대학 이런 데서 메디테이션 관련 이제 그 논문이 1년에 하여튼 그 유명 SCI 저널에 제가 찾아보는 것만 해도 한 100편 이상씩 나오는데 다 현상학적인가. 예를 들어 뭐 이런 그 어떤 불면증 아니면은 불안 뭐 이런 그 트라우마 이런 쪽에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마음 챙김인데 이렇게 해서 일주일 시켰더니 어떻게 개선됐다는 건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변화졌다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되는 게 이제 뇌내 물질 그거니까 그거를 이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더니 에노라는 물질이 얘기가 길어져서 46분이 돼가지고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완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고혈압서부터. 그다음에 활성화 산소 억제에 대한 세포 노화 방지 그거는 명확하게 이 두 가지 그래프가 그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SCI 논문을 저랑 이제 그 송동근 교수가 해서 떴는데 아쉬운 게
제가 이거를 이제 그때 연구재단에서 좀 연구비를 받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역시 이제 참선 생활 참선 이러니까 이게 뭐 불교 무슨 뭐 포교 이런 데 돈을 안 줘. 그래가지고 학원은 시키고 그래가지고 제가 2천만 원 사비를 내 가지고 그래도 논문 하나 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어떤 그 생리현상에 대한 그 명상을 통한 생리현상의 이런 변화를 나타낸 최초의 그 과학적인 논문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야 이게 뭔가 진짜 변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토고 납신에 이게 이제 그건 나중에 하고 뭐냐면은 우리 폐가 상엽중엽 하엽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호흡을 한다 그러면 하엽에 있는 공기는 거의 그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인데 그래서 가끔 이게 심호흡을 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심호흡을 하라 그러면은 누구나 들이셔야 안 돼요. 심호흡 다 내쉰 다음에 들이셔요. 호흡의 제일 기본은 내쉬는 겁니다. 그래서 토고 오래된 거를 내쉬고 납신 새로운 거. 그래서 이따 실습할 텐데 처음 보통 호흡을 하거나 우리 호흡은 무의식인데 아까 이제 그 브레스 어웨어니스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나 수련할 때나 호흡을 할 때 의식을 하면은 무조건 내쉬는 것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출장식 호흡. 우리가 보통은 무의식적으로 자율신경하면 들이쉬는 호흡이나 내쉬는 호흡이 시간이 똑같습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우리가 브레스 어웨어니스 해가지고 할 때는 내쉬는 호흡을 단 1초라도 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실습할 때는 우리가 보통 무의식적으로 하면은 호흡을 성인들은 이제 젊을수록 호흡 횟수가 빨라집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하면 1분에 한 15회 정도 하면 그걸 이제 60초를 15로 나누면 이제 4초 호흡을 2초 2초 하는데 조금 이제 길게 나중에 한 6개월 수련을 하면 1분에 한 3번 정도 호흡을 하면 딱 좋아요. 20초 호흡을 하면 딱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숨차고 막 혈압 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5초 호흡서부터 하는데 5초 3초를 내쉬고 2초를 들이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장식 호흡이고 세 번째는 배꼽 호흡.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코, 입을 통해서 하는데 입은 절대로 이제 공기가 드나들어서는 안 되고 이건 평소로 해도 입 호흡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이유는 또 이제 이건 완전히 생리적으로 이거는 잘 입증된 얘기예요. 코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호흡을 의식적인 호흡을 할 때는 배꼽에서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코 절대로 그거 하지 마시고 배꼽. 그래서 이제 저희 선친이 태식이라고도 했는데 어린애들이 태주를 통해서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성인이니까 배꼽을 통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리듬 호흡. 절대로 중간에 지식, 이게 지식이 참 여러 가지인데 이 불교 경전에도 지식을 하면은 뭐 좋다 이런 얘기도 일부 있는데 어쨌든 다른 호흡법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니까 우리 선친해진 거는 지식 절대로 하지 말고 리듬 호흡. 3초, 2초에서 5초 호흡을 하면은 딱 10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올해 집에 와서 이제 하실 때 여기는 이제 실습 제가 이제 5분만 할 건데 5분도 5분 정도는 괜찮으시겠죠. 5분만 할 건데 한 번 시작했으면 내가 5초 호흡이다 하면은 그거 끝날 때까지 5초 호흡. 그래서 5초 호흡으로 해서 조금 편하다 하면은 조금씩 늘려가세요. 7초 호흡. 급하게는 이거를 했을 때 굉장히 편해야 돼요. 근데 무리해서 호흡을 늘려가지고 하면은 하고 나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뭐 머리가 띵하고 이거는 너무 무리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역효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5초 호흡으로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좋아지면은 그다음서부터. 자, 자세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선진이 자세 엄격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엄격한 자세에서 할 사람 아무도 없고 또 자세보다는 그 호흡의 의식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하실 때는 결과보자 이렇게 저기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게 지금 앉아 계신 자세 다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실 때는 조금 뒤에 엉덩이를 그 옆모습 보이시죠? 뒤를 조금 받쳐주세요. 그러면 요거는 뒤에 이제 방석 한번 이렇게 접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앉아서 하면은 잘 앉을 수 있는 학생들도 젊은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선친이 의자에 앉아서도 하는데 이제 등에 기대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정도의 이제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손은 우리 이제 그 참선할 때 하는 이 정인이 진짜 제일 편하고 좋은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럼 어떻게 이걸 토해놓느냐 딱 좋아요. 처음에 제가 딱 하면 합장을 하고 그다음에 딱 또 하면은 앞으로 숙일 수 있는 데까지 숙이면서 이 아래에 있는 공기를 딱 토해내세요. 딱
토해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어서면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서부터 이제 아까 한 대로 흉내를 한 3분 동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날 때는 이제 제가 딱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합장을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요 이제 손을 비벼 가지고 눈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하면 좋은데 그거는 이제 나죠. 그리고 또 더 이거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박희선 박사나 생활참선하면은 다 이게 뭐 제가 안 올렸는데 누군가 뭐 좋은 일 한다고 막 올려놔가지고 수련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시작하도록 그리고 눈을 감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눈을 반환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한 1m 앞을 의식이 없이 그냥 이렇게 멍하니 그러니까 불멍하듯이 앞에 바닥멍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감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화면을 합정을 하시고 자 앞으로 합정한 채로 해서 숨을 다 내세요. 끝까지 내쉴 수 있는 데까지 뭐 시간은 오래 걸려도 돼요. 다 내신 다음에 다 뱉어낸 다음에 세우면서 이제 코로 조금씩 조용히 해서 채우는 다음에 손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고 그 다음서부터 5초 호흡으로 해서 해보세요. 2분만 하겠습니다. 그럼 5초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배꼽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마음속으로 의식은 배꼽에 가 있는 거예요. 한 셋 쉬면서 쭉 내쉬고 하나, 둘 하면서 들이쉬고 그걸 반복하시면 돼요. 이거를 또 수식관이라고도 하는데 한 10초 호흡 정도 할 때까지는 수식관이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길게 하면은 구태여 안 쉬어도 자연스럽게 이제 되니까.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합장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는 이 손이 이제 한 10분만 하시면은 여기가 땀도 나고 열도 나고 해서 이렇게 비비신 다음에 이제 눈을 한 10분 동안 이렇게 이제 반환해서 하면 좀 피곤하고 그래요. 눈 주위에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5분을 제가 다 썼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